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대입진로학지도지원단 리더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경기도 우성고등학교에서 미술을 지도하고 있는 함창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대 입시의 트렌드와 미대 입시가 변화되는 과정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서 이 미대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랑말랑 감 잡는 미대 입시는 1부 미대 입시 트렌드, 2부 변화하는 미대 입시, 3부 미대 입시를 준비하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 미대 입시 트렌드에서 미술대학 입시의 변화, 그리고 미술대학 입시에서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2021학년도 미대 입시에서 모집 인원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대학 수시 전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대 입시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고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홍익대학교에서 미대 입시의 입학사정관제, 지금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했던 친구들은 성적이 상당히 높은 친구들, 그리고 실기력이 상당히 좋은 친구들이 여전히 지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홍익대학교를 필두로 해서 여러 대학들이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도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이제 내신 성적 5등급 이내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1학년, 2학년 때 학교 교육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그런 기록들을 생기부와 미술활동 보고서에 남겨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기가 표현력 위주, 완성도 높은 실기 위주에서 생각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원에 가서 패턴화된 그림을 열심히 외워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하는 미대 입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공교육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인 마음을 갖고 미적 활동에 기획하고 체험하고 성장하려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결론입니다. 수능이나 내신으로 가게 될 대학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실기가 당락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이라든지 내신 성적에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게 될 대학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빼어놓고 실기에만 전념을 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꿈을 갖고 있다면 공부를 병행하여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그런 미대 입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자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가 되면서 1학년, 2학년 때 내가 어떠한 활동들을 했고 그런 활동들을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냐에 따라서 본인이 조금 더 좋은 대학교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학년, 2학년 때 학교 공교육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시행하여야 됩니다.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능까지는 공부와 실기를 병행해야 됩니다. 수시가 앞에 있다 그래서 실기에 올인한다, 공부를 포기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능에 가까울수록 실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그때 수능 끝난 이후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수능 끝난 이후에는 자신의 성적에 맞춘 대학교의 실기 유형에 따라서 실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술대학 진학에 성공하려면 첫 번째, 당연히 실기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수능 100%라든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지 이렇게 실기가 필요 없는 전형도 일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술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실기력이 필요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실기력만 필요하냐? 아닙니다. 이제는 성적도 필요합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시, 정시, 전형에 맞춘 본인에게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3박자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미술대학 합격이라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수시 전형을 살펴보자면 수시는 주로 내신과 실기와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선발을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전형은 내신과 실기를 위주로 하는 전형입니다. 내신과 실기 위주로 하는 전형이 49.8%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내신과 실기 위주의 전형이 49.8%인데 그럼 나머지 전형은 어디 있을까요? 나머지 전형은 주로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기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결국 수시 전형에서 절반 정도의 전형을 포기하고 실기와 내신을 위주로 하는 절반 정도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과 실기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물론 서류는 아주 극히 일부 대학이고요. 주로 수능과 실기 위주의 전형입니다. 여기서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수능만으로 뽑는 전형이 16.3%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자, 제가 계속 미대 입시에서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몇몇 대학에서 발표한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대학교에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과기대입니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학과 계열의 성적은 실기를 위주로 하는 디자인학과 성적은 88에서 80% 정도대의 100분위 점수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실기 전형은 더 높지요. 94에서 90% 정도. 상명대 천안권, 통합권, 수도권에서 통합권이 가능한 이쪽 지역인데요. 이쪽은 80에서 75% 정도의 100분위를 평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88에서 79 정도 사이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거의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 수원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등급이 상당히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5등급에서 3, 4등급으로 등급이 올랐지요. 무려 실기 비중이 80%는 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평균 등급이 상당히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80%대의 100분위 컷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단국대 같은 경우도 83%에서 78% 사이에 그 100분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시에 대해서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 2021학년도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7,077명을 2011학년도 미술 계열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2.2%는 수시 전형, 37.8%는 정시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처럼, 일반 계열처럼 아직 75% 정도 수시에서 뽑고 있지는 않지만 수시에서 62.2%를 미술 계열에서 뽑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미술을 하는 입시생의 경우에 수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6개의 수시 전형을 다 쓰게 될 거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기를 위주로 해서 내신 플러스 실기로 가는 전형이 49.8%이고요. 또 학생부 교과 전형 상당히 높지요. 24.9%.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17.7%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정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과 실기 위주의 전형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수시 전형에서 수시에서 서울권과 수도권 그리고 그 외 지역을 한번 분류해서 어떠한 전형들로 뽑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국 평균이 17.7%인데 서울권은 유독 높게 35.9%, 수도권은 25.2%, 그리고 그 외 지역은 8.4%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이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서울권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고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수치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시전형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정시전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과 실기로 77.1%인데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수능 100% 수능으로만 뽑는 전형이 서울에서 조금 높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미술 계열에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시에서는 주로 교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그리고 실기 위주의 전형이고요.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 혹은 수능 100%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려고 하더라도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교과나 종합, 그리고 정시를 준비하려고 하더라도 수능을 중심으로 한 실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실기만 가지고 내가 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술대학 수시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전형과 그다음에 실적을 위주로 하는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기를 위주로 하는 전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는 다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그리고 실기 전형은 교과, 즉 내신으로 배수 컷을 한 이후에 실기를 보는 전형과 단순하게 실기 위주를 하는 전형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생기부에 나와 있는 비교과 영역과 그리고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겠고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업 역량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다양한 경험 같은 것들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고 면접을 보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각 대학교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전공 적합성 분야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 같은 것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면접에서 주로 어느 부분에서 물어봤느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보는 것이 과세특입니다. 두 번째가 독서활동, 세 번째가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 같은 행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만연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실제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를 볼 때 행사 부분,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부분의 행사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보겠다는 그런 대학교들의 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유행을 해서 학교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을지라도 수업은 지금 온라인 클래스와 등교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수업 안에서 내가 얼마나 전공에 맞춤 적합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들이 과세특의 기록이 될 것이고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독서 활동도 분명히 내가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그 수업 안에서 자신의 전공에 적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것들을 어필해서 생기부에 적어 놓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데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나의 생기부를 살찌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학처장들이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쭉 적어왔습니다. 비교과만으로는 학업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비교과 활동만 가지고는 뽑지 않겠다라는 얘기지요. 또 내신 성적은 성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성적도 같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수업 시간에 배우고 동아리 시간에 운영한 사례, 즉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한 사례 같은 것들을 보겠다. 그리고 교과 성적의 특성을 비교과에 드러낸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고요. 이렇게 따진다면 내신 성적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목을 중요하게 본다. 여기서 전공 관련 교과목이라서 꼭 미술 교과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융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다 모든 과목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의 것들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연계해서 하는 것을 평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입학사정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학생을 평가할 때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보느냐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다 본 것처럼 교과 성적과 학생부 교과 활동을 주로 높은 성적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적 기본이고요. 교과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내가 나의 전공 적합성에 맞는 활동들을 했는지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요. 화면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수업의 연장선에서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비교과 연계해서 다시 할 수 있다면 그 학생을 높게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어떤 활동을 했다. 내가 뭐 상을 받았다. 경시대회에 나갔다. 내가 어떤 것에 참여했다. 이런 활동 사실보다는 그 활동을 통해 하게 된 동기, 그 활동 안에서 나의 역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어떤 성장점, 반성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겠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자기소개서나 미술활동 보고서에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주로 해서 뽑는 대학교들을 쭉 열거해 봤습니다. 대학교명만 보더라도 그리고 모집단위 학과만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부터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준비한 것인데요. 이것은 홍익대학교에서 10년 전에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들어가면서 기본적인 제안한 홍익대학교 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다양한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술의 체험의 범위를 넓히고 자신의 미술 활동에 대한 전공 적합성, 열정, 소질 등을 나타내어서 미술 선생님에게 평가받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한테 평가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평소에 참여한 미술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결과물 등을 잘 정리해두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 등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요. 미술활동 보고서는 교과 5개, 비교과 5개를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 5개, 비교과 5개 적을 때 3학년 때 혹은 2학년 후반부 때만 적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한 내용들을 적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학년 때 입학식에서 내 앞에 어떤 친구가 서 있었는지, 입학식장의 분위기나 습도나 냄새가 어땠는지, 나를 바라보던 선배들의 표정이나 선생님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미술 활동을 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지? 뭐 한 것 같아. 자료가 여기 있긴 있네. 라고 정도밖에 느끼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게 되면 좋았어. 난 창의적으로 열심히 활동했어. 라고 이렇게 그냥 미사오그만 남발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했어 라고 해서 활동한 목록들을 쭉 열거하는 방식의 그런 미술활동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홍익대학교 입학사정관하고 통화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있는 학교는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입니다. 예고도 아니고요. 미술 중점학교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술 교과 내에서도 미술 교과목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사정관에게 좀 투정을 벌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뽑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예고나 미술 중점 학생들을 뽑겠다는 얘기 아니냐.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너무너무 어렵다. 이거 다 채우기가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입학사정관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은 걸 활동하는 것보다 어떤 활동에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학생을 뽑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화했을 당시에 그 학생은 교과에서 3개, 비교과에서 7개밖에 적지 않았지만 2차 서류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 후기를 잘 적어두라는 것입니다. 활동 후기를 예전 같으면 개인 노트나 혹은 일기에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의 SNS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내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사진을 찍고 그 사진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의 어떤 글 같은 것들을 적고 또 그때의 어떤 느낀 감정, 소소한 느낌 같은 것들을 쭉 적어 놓을 수 있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을 보았을 때 아, 맞아. 내가 그때 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활동을 했어.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부족함을 느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다음 활동할 때 이런 것을 연기해서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술활동 보고서에 옮겨 적는다면 아주 깊이 있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적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활동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결과물들 그리고 그때의 소소한 감정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두는 습관을 가져라. 저렇게 홍익대학교 제안서에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지요. 또 맨 밑에 있는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 등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가져라. 왜? 당연히 미술활동 보고서나 자기소에서는 글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미술하는 친구들이 그림은 잘 그리지만 글을 잘 못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글을 쓰는 연습들,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해서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것들을 내가 내 생각과 감정들을 글로 적는 연습들을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말을 하는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우리가 면접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능력 같은 것들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말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잘 듣고 내 생각과 같이 버무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익대학교에 대한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이 홍익대학교였고 홍익대학교에 가려는 친구들이 이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홍익대학교와 입학사정관과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좀 더 풀어놓자면 학생들이 홍익대학교 면접을 보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은 24분입니다. 24분 동안 문제를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그리고 10분간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 표현 능력 그런 것들을 주로 본다고 얘기했고요. 면접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런 그림들은 주로 고등학교 교과서, 미술 교과서 내에서 도판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또 입학처 자료실에 5개년간 나온 면접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연습을 해온다면 괜찮을 거라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홍익대학교 면접 예시 문제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세 작품을 보고 비교하여 자유롭게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지문이나 그림을 주고 자유롭게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의 소양과 감수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이 얼마나 그동안 그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감수성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아래 작품은 아마존의 자연파괴 문제를 병들어가는 인간의 폐를 빗대어 표현한 공익 광고이다. 아래 작품을 참고하여 사회 문제에 대하여 비유를 담아 자유롭게 그리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이나 지문을 주고 상상해서 그리고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의 생각 그리고 수험생이 얼마나 창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창의적으로 그렸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면접에서 물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 관련 내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미술 교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영수사가 모든 교과목에서 자신이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동을 했다는 것들을 잘 드러나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과세특입니다. 미술뿐 아니라 전 과목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에 관련된 것들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활동을 먼저 한 이후에 담당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에 대해서 과세특에 좀 언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수상, 동아리, 출결, 봉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미술대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융합적인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에 참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꾸준히 한두 곳에 꾸준하게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활동을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요.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에 맞춘 독서활동을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상실적 전형입니다. 자, 수상실적 전형은 미술실기대회에서 대학교가 주관하는 미술실기대회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정도 받은 친구들 이런 인원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 대회가 진행이 됐을 때 한 2,000명, 3,000명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렇게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받는 친구들은 한 30명 이내,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특선이라든지 입선이라든지 이런 상을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선이나 입선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저렇게 큰 상을 받았을 경우에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국민대라든지 삼육대, 경희대, 한세대, 모건대, 한남대, 제주대 등에서 수상 실적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실기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실기 위주의 전형 첫 번째 실기 다단계 전형입니다. 다단계라는 말을 써서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학생부에서 내신을 갖고 먼저 뽑겠다는 것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 10배수, 국민대는 5배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적이 그 배수 안에 들어오는 친구들에게만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겁니다. 즉, 그 배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경쟁률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대1, 5대1, 3대1 이렇게 학교에서 정한 배수만큼의 배수가 경쟁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를 조금만 해놓는다면 이 실기 다단계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실기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실기 단계별 전형은 정시에도 있습니다. 정시에서 수능 점수를 가지고 배수별로 끊어서 그 배수 안에 들어온 친구들에게만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가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런 전형에 지원을 해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한다면 조금 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게 되는 실기 위주의 전형이지요. 자, 실기 위주로 갈 수 있는 대학 수시 먼저 보겠습니다. 실기 100%를 뽑는 대학도 있고요. 실기 70에서 90% 안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70%는 거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실기 위주로 실기 플러스 교과 내신을 좀 보기 때문에 근데 교과 내신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주로 거의 실기 위주의 대학교에서 실기 위주로 뽑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시도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실기 100%를 뽑는 대학,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뽑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가 괜찮은 친구들이라면 실기 위주 대학들을 뽑고 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비됐다면 종합전형으로 그리고 내신 성적이 좋다면 학생부 교과전형 혹은 실기 1차로 내신 컷을 하고 실기를 보는 전형으로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